안녕하세요. 사교시 뉴스 앵커 최예은, 조수아입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현재 뜨거운 논쟁이 이루고 있는 한국의 교육에 대해 보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자세하고 심도 있게 4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간중간 한국 교육의 최전방에서 문제점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인터뷰도 담겨 있으니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릴 주제는 학생들 간 학습 격차입니다. 학습 격차란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들의 격차가 벌어지고 중위권 학생들이 사라지는, 쉽게 말해 학습 수준의 분포가 모래시계처럼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학습 격차의 주된 원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긴 온라인 수업과 이에 따른 학생 관리의 한계 때문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이에 관해 현재 파주시의 한 고등학교에 2학년으로 재학 중인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현재 교육계에서 나타나는 학습 격차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소득 수준에 따른 추가 학습의 차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을 받는 데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기초 수급 대상자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학원비를 대줄 여력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사교육을 받지 못하죠. 여기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그 격차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학습 동기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단순히 목표가 없어서,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 뿐만 아니라 교육 방식에 회의를 느껴서 또 공부를 해야 할 동기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현재의 교육은 정보를 전달하는 일방적이고 주입하는 식의 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교육은 인터넷 강의나 학원에서 충분히 사실 대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인터넷 강의나 학원에서는 자신에게 맞는 선생님에게 또 자신에게 맞는 속도와 수준에 맞추어서 원하는 수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학교도 똑같은 방식의 교육을 한다면 아이들은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서 좀 매력을 느끼고 학교 수업에는 사실 집중하지 못하게 되죠. 100년, 200년도 더 되는 역사를 한 교시 수업 시간이면 50분 안에 다 배운다는 건 사실 굉장히 벅찬 일이고, 이렇게 많은 정보를 그저 머리에 넣기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교육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교육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공교육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을 나누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정한 내재적 동기를 학교가 올려줄 수 있을 때 정말 함께 공부하면서 학습 격차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학습 동기 부족 방면에서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변에서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요즘 온라인 클래스로 이루어지다가 오프라인 수업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볼 수 있더라고요. 단순히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수업을 하고, 또 학생들의 생각이 이제 크게 필요가 없고 무조건 이제 이해와 암기를 필요로 하는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습지만 채우고 수업 시간에는 자고 시험 볼 때만 그걸 외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공교육이 좀 빠르게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습 교차 해소를 위해 교육계가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사교육보다 공교육이 교육을 주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소득 수준의 차이에 따라서 생기는 사교육을 받는 수준의 차이를 줄일 수가 있고, 그래야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평가 방식과 이 학교 수업 방식이 변해야겠죠. 그래야지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이 교육을 채울 수 있으니까요. 생각이 필요한 수업, 그리고 학습에 대한 탐구 열정을 키워줄 수 있는 수업이 앞으로 더 많이 공교육에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고, 빠르게 이 학습 격차가 해소되어서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모든 학생들이 함께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배움들을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선 학생의 인터뷰와 같이 현장에서 느끼는 학습 교차는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교육부는 한국중등수석교사회, 사단법인 한국진로진학정보원과 함께 고등학교 1, 2학년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컨설팅 이후 현장 교사를 위한 원격 수업 맞춤형 지도 안내서를 2021년 2월까지 개발, 보급하여 교원 연수 등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원격 교육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학습 격차의 해소도 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하루빨리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이 된다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교사 인원수 감소에 대한 문제도 같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사교육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교육 가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2019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3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통계 기록상 최대 규모, 최대 폭으로 증가한 놀라운 결과입니다.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변화하는 대입제도입니다. 2018년 정시 비율이 30%로 증가했고 서울 소재 16개 대학은 40%까지 올랐습니다. 수능은 사교육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시험입니다. 게다가 최근 수능의 난이도가 높다 보니 학생들은 점점 더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교육의 진원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들이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금수저 전형이라는 등 공정성 시비가 여전합니다. 다음으로 사교육을 받는 이유로 학교 수업 보충과 선행학습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다수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은 때로 불공정함을 느끼거나 스스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과반수가 넘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사교육에 제외된 이들은 교육적 소외감을 경험합니다. 사교육은 경제 문제와도 연관됩니다. 2017년도 100만 원 미만 최저소득계층은 사교육비에 고작 5만 원을 사용합니다. 최저소득계층을 최고소득계층과 비교하면 무려 8.9배 차이를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격차 확대가 교육을 통한 계층 간 이동을 무너뜨린다고 말합니다.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교육 지출이 커지면 계층 대물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책 시민의 교양에서는 경제 상위 소득 계층의 비율과 서울권 대학 진학의 비율이 매우 비슷함을 제시합니다. 즉, 학력 계층 구조와 소득 계층 구조가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인가 하는 질문에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임다현 양을 만나보며 사교육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사교육을 받고 있나요? 받는다면 어떻게, 왜 받고 있나요? 네, 저는 현재 사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영어랑 수학, 국어 이렇게 세 가지를 받고 있고 저의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받고 있습니다. 작년 사교육 참여율이 약 74%인데 다수 학생들이 사교육을 찾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대다수가 사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지쳐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나 혹은 군중심리도 있는 것 같고요. 또는 이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학교 수업 외에도 공부를 하고 싶은데 자신의 자기도 학습 방법에 대한 불안감이나 또는 그 시간 통제나 그런 방법 형성 등의 어려움을 겪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교육 과열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극명히 갈리는데요. 학생은 이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이유도 함께 말해주세요. 저는 사교육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지만 사교육 과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과열로 이제 자기주도적인 계획 및 학습법 실행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주변에서도 사교육 과열로 중학생 혹은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과목을 선행을 해온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친구들, 즉 그 아이들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교육 과열로 인해서 이제 다른 곳보다 더욱더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학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그 사교육에 대한 값이 그만큼 더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올라간 가격을 이제 저소득층의 사람들은 이제 접하기가 어렵게 되겠고, 이것은 빈부격차에 따른 그런 불합리함을 좀 더 심화시키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나아가서 물질 만능주의를 더 촉구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대물림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빈부격차가 지속되고 혹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물론 지금 하고 있는 교육도 도움이 되고 좋지만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고 그냥 외우기만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제나 문제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에 대해서 심화적으로 탐구를 함으로써 자신만의 견해를 조금 확립을 하면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뒷받침되어서 좋은 영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부분 대체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을 만한 자신을 만들기 위한 그런 교육이 국가적으로 실행이 된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 인터뷰를 통해 사교육 문제에 대한 학생의 시각을 담았습니다. 사교육은 분명 학습 보충 등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연하게 될 경우 생기는 부정적인 면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정당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비판적 시각을 늘 겸비해야 합니다. 잠시 후 2부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부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교시 뉴스 앵커 허채연, 김재경입니다. 세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과거부터 꾸준히 문제점으로 언급되고 있는 한국의 입시 위주의 교육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고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학생들은 입시에 반영되는 비율이 적은 예체능 또는 교양 시간에 수능 과목을 자습하는 경우가 많으며 3학년 2학기가 되면 수능 출제 과목에 집중하고자 기존의 학교에서 편성하는 교과와 맞지 않는 수능 시험 범위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곤 합니다. 가장 문제로 꼽히는 것은 학교에서 주체성이 부족한 학생들을 데려다가 수시 처리되면 3개월 만에 진로를 결정하라고 다그친다는 점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자질은 다양한데 이런 것에 대한 진로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또한 스펙을 쌓기 위한 도구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의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내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나요? 제가 현재 꿈꾸는 진로는 체육교육 관련 직업인데요. 아무래도 국영수 같은 주요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체육교육 관련돼서 자세하게 공부하기 위한 활동 같은 기반은 마련되지 못한 것 같아요. 현재 고등학생인 장소정 양은 대학은 필수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학을 가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 직업 등을 선택할 때 면접을 보는 등 돈을 잘 벌기 위해서 할 선택의 범위가 넓어지긴 하겠지만 필수로 꼭 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학생들 간에 치열하게 경쟁을 붙이기만 하고 입시를 위한 도구로만 이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교육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미래에 하나의 적잖은 도움이 될 교육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그저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교육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뽑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교육이 과연 미래를 펼쳐나갈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학교나 수험생들은 수능 필수 과목으로 수요가 쏠리기 때문에 중요한 과목임에도 선택률이 낮은 과목들을 수능 필수 과목으로 정하고 철학, 심리학, 논리학 등의 교양 과목을 수능 진로 선택 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교육부의 과감한 시도가 현안을 유의미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대한민국 교육의 독립성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은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교육의 몰락, 사교육 과열, 해마다 바뀌는 대입정책, 여러 비리 사건 등 대한민국에서의 교육은 누구에게나 민감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교육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뿌리에는 교육의 독립성 훼손이 있습니다. 정경유착과 마찬가지로 교육은 대표적으로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정부나 정권의 교체 때마다 교육은 수단으로만 여겨지며 그것의 반복이 현재의 교육의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독립은 과연 불가능한 것일까요? 이에 대해 학생의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현재 자신이 느끼는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나친 교육의 과열과 경쟁 위주의 대입 정책, 그에 따라 발생하게 된 지나친 사교육 과열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는 가르침과 교육을 알려주기보다는 학교가 마치 평가 기관의 역할만 하고 지식은 학원에서 배우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학교의 여러 가지 기능은 잊혀진 채 대학 진학만을 위한 기관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사교육은 점점 과열되며 교육의 정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육과 정치는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독립해야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교육과 정치는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입 정책만 봐도 교육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교육부는 정시 확대 거부 입장을 강경히 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대통령의 정시 확대를 통한 공정한 교육 언급이 있고 난 후 바로 정시 확대 환영의 모습을 보면서 교육만큼은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성 있고 소신 있게 정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매번 바뀌는 교육과정과 대입정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앞서 말했듯이 계속해서 매번 바뀌는 교육과정과 대입정책이 아니고 학생들을 위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교육의 독립성 훼손은 우리에게 이익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교육은 밥상 정리하듯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그 누구도 바꾸거나 건들 수 없는 숭고한 존재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또한 교육에 대해 무지한 자들이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 수단으로 전락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육의 전문가를 도입하여 교육을 바로잡고 하루빨리 미래의 교육을 준비할 때입니다. 교육의 독립을 위해 대한민국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더 가치 있는 교육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